아이가 아프면 언제든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공통 감각입니다. 하지만 소아과 치료 한 번에 많은 전제 조건들이 따라붙는 곳들이 있습니다. 진료 시간에 아프면 좀 다행인데 그게 아니니까 저녁에 열이 나면 이제 여는 소아과가 없으니까 응급실부터 가게 되는데 거기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전문의 없다고 하면은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한 번 서울을 알려주더라고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소아과 수는 병원 의원을 합해 총 3,302개. 그중 강원도 지역엔 고작 2%인 78개의 소아과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2%가 강원도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무게를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현실이 되어버린 지역 소아 의료 공백, 그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독일 북서부의 작은 소도시 모나임 암 라인. 이곳은 쾰른이나 뒤셀도르프 같은 대도시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4만 3천 명의 인구가 거주 중입니다. 이곳 모나임 암 라인에서 아이를 양육 중인 라우에만 가족. 작은 소도시지만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다거나 진료가 어렵다고 느끼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소아과 진료가 어렵다라는 상황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Also in Deutschland ist es so, dass man in der Regel einem Kinderarzt zugeordnet ist und eigentlich auch da bleibt, wenn man zufrieden ist. Und wenn unser Kind jetzt akut krank ist, also eine schwere Erkältung mit zum Beispiel Fieber, was wir selber zu Hause nicht handeln können, dann rufe ich morgens beim Kinderarzt an und in der Regel bekomme ich innerhalb von ein paar Stunden, also am gleichen Tag oder am Folgetag einen Termin. Und wenn es jetzt darüber hinausgeht, also wir zum Beispiel einen Unfall haben oder eine Wunde, dann fahren wir nicht zum Kinderarzt, sondern in die Notaufnahme. Genau, und werden eigentlich sofort behandelt. 라우에만 부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소아과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병원에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전화로 진료 시간을 잡아줍니다. 소아과 진료가 늦어진다면 상황에 따라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어느 시간대든 응급실에서 진료가 가능하기에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습니다. Da würde man, wenn es dann wirklich Notfall ist, die 112 anrufen, also die Notfallnummer, wo man dann relativ schnell dann natürlich, wenn der Rettungswagen kommt, je nachdem muss dann auch ein Kindernotarzt, gibt es schon noch, aber der wird meistens erst später dazugezogen, aber da gibt es schon dann den Rettungsdienst, der dann vor Ort kommt und das Kind dann auch mitnimmt ins nächstgelegene Krankenhaus. Also wir sind eigentlich 24 Stunden gut abgedeckt. Also es gibt keine Uhrzeit, wo man nicht einen Notfall behandeln könnte. 미리암은 최근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소도시의 생활이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소도시에 사는 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입니다. 일본 고치현 아키시, 14,9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며 라쿠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 아키시에서도 소아 의료 서비스는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ハンコ注射 BCG の注射と肺炎球菌と5種混合で来ました。よくここに生まれてからずっと来てます。すごいありがたいことですね。やっぱ近くに、はい、10分ぐらいで来れるのでなかったらもう高知市内の方に行ったり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 아키 종합병원 소아과에는 8년째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하나 슌스케 선생님이 있습니다. 9년 근무 조건으로 들어와 1년 후엔 계약이 끝납니다. 이후 인근 대도시로 떠날 법도 하지만 구하나 슌스케 선생님은 여전히 고치현에 남을 생각입니다. あんまりこれから新たに県外出てとかも今のところは考えてないので、高知県でまた小児医療を支えれたら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
なんか、開業とかももちろん視野にも入れてもいますし、そういった面でなんか高知県でできることを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한국과 달리 독일, 일본의 소도시에선 소아 의료 진료가 어렵지 않고 시민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체감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강원도 원주시에서 7살 딸을 키우고 있는 주석찬 씨. 아이를 낳기 전까지 주석찬 씨에게 원주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실상은 달랐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의 건강과 연관된 소아과 진료. 주석찬 씨에게 소아과 오픈런이란 단어는 가장 친숙한 용어입니다. 저는 이제 기업도시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서 기업도시 여기 초등학생 수가 제일 많다고, 어린이들 수가 제일 많다고 좀 알고 있는데, 그런 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이 너무 열악하고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시내까지 가는데 여기서 한 20분, 25분 걸리는데 시내를 가도 대기가 길고. 그래도 낮 시간에 아이가 아프거나 위급하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늦은 밤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면 원주 시내의 응급실 진료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애들이 이제 밤에 아프거나 이럴 때는 진짜 이제 짐을 싸놓고 미리 서울로 갈 준비를 하니까 의료원 이런 데 가봐도 뭐 분당을 가라고 막 얘기하고 실제로 대기가 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속상하죠. 근본적으로는 이제 의사 선생님 수가 많으면 되게 좋겠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도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방권이 조금 열악하지 않나 싶어요. 원주시에서 30개월 쌍둥이 남매를 키우며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박유경 씨. 집안 곳곳엔 아이들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실장 한켠에 여러 약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종류별로 사놨어요. 일단 이거 먹여서 안 떨어지면 또 교차 복용을 하려고 이제 다른 종류 해열제를 종류별로 사놓고, 혹시나 뭐 콧물이나 막 기침이나 하면은 이런 종합감기약 이런 것도 지금 사다 놓고 이렇게 종류별로 다 사놓고 있습니다. 뭐 아이 키우시기 전에 뭐 교차 복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몰랐죠. 그거는 찾아보고 키우면서 이제 항상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두 돌이 되기 전 유경 씨는 말로만 들어본 응급실 뺑뺑이를 직접 겪었습니다. 생지옥이나 다름없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애기가 아파서 그냥 기독병원을 갔어요. 기독병원을 갔는데 지금은 소아과 선생님이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 전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냥.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사정했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며 진료를 거절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럼 어떡하냐, 애가 지금 열이 막 39도 40도인데 한 애가 열 경기를 한 적이 있어서 지금 좀 무서워서 그런다 그랬더니 소아과 선생님은 아니셔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고열에 축 늘어진 아기를 안고 체온계로 열을 몇 번씩 재보며 해열 주사라도 부탁했지만 그조차 거절한 병원의 사정을 지금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다 같은 이제 의사시면은 다 주사는 놓을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해열 주사 한 번이면은 애기는 솔직히 열만 가라앉아도 힘든 게 훨씬 덜 할 텐데 뭐 병원의 방침은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냥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좀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아이들이 밤에 아프기 시작하면 두려움과 막막함이 함께 몰려온다는 유경 씨. 온갖 상비약을 구비하며 집에 작은 약국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절박한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밤에 갈 소아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소아과가 진료를 종료했을 시간, 어린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달빛 어린이 병원으로 매일 밤 11시까지 야간 진료를 운영합니다.
늦은 시간 아픈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앉아봐. 우리 아들은 코에다 뿌린 스프레이 있니? 네, 있어요. 잘 풀어주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선생님은 보호자에게 진찰 결과를 설명하고 약과 주사 처방 등 치료법을 제시합니다. 엄마도 그제야 마음이 놓입니다. 제가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다른 병원은 한 7시나 7시 반 정도면 다 이렇게 마감을 하셔서 제 일정상 7시 반까지 못 올 경우는 그날은 이제 병원을 아예 못 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달빛병원에 있으면 제가 제 일정과 상관없이 조금 늦은 시간에도 방문을 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늦은 시간 아이의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에 소아과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은이는 어디 아파요? 알러지 때문에 어디 뭐가 났어? 목이 이거 밀려가지고. 응급실이 아닌 동네 소아과 진료는 부모들의 불편만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진료 기록이 남아있어 이것저것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바로 잘 거지? 응급실에 비해 빠른 진료도 가능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과 운영 시간을 함께하는 아래층 약국에서 신속하게 약 조제도 이루어졌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때는 지난해 6월. 감기나 단순 고열 등의 경증에도 응급실을 찾아야 했던 부모들은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병원 진료가 조금 어려워서 늦게 이렇게라도 오게 되어서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늦게까지 해주는 병원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사실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최소 밤 11시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는 날 없이 진료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의 어떤 아이들이 아팠을 때 어려움, 또 소아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부족, 또 야간에 갈 수 있는 의료 환경의 어떤 부족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좀 하고 있다는 조금 그런 생각을 들긴 합니다. 소아 경증 환자들이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달빛 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은 모두 98개소입니다. 하지만 이마저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와 춘천 단 2곳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인데 여기엔 지역 부모들의 많은 노력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는 2024년 4월까지 달빛 어린이병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원주 모 소아과 한 곳이 인력난 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밤과 공휴일 어린이 진료를 위해 전국에 달빛 어린이병원 50여 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원주에 딱 한 곳이 있었는데 얼마 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부모들은 야간이나 휴일엔 타 지역 병원을 가거나 응급실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주 지역 부모들이 위원회를 조직해 달빛 어린이병원 개설에 나섰습니다. 출산 준비를 하다가 아이 병원을 이제 가야 되니까 병원을 알아보던 도중에 원주에는 일단 소아의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걸 느끼게 돼서 지금 뭐 지방소멸이다 이렇게 말씀을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것 자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뭐 인구 소멸에 시발점이 된다고 하면 시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해결을 하고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병원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회와 지자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지난 4월 춘천과 원주에 각각 한 개소씩 2개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저녁마다 발을 동동 구르던 부모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늦은 시간 소아과를 방문한 부모들은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달빛 어린이 병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은 하죠. 아무래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원주에도 지금 달빛병원이 하나잖아요. 애들은 많고 병원은 없고 그러니까 더 생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설이 많이 늘어나야 그래도 출산하는 가구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좀 더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주에선 달빛 어린이 병원이 단 한 곳뿐임을 아쉬워하지만 이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준수 선생님. 양양군은 소아과가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소아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병원 스케줄에 맞춰 학교를 빠지기 일쑤입니다. 양양에서도 하소되니까 그 매우 시골 지역에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 게 아이들이 치과 치료, 특히 신경치료나 이런 거 받을 때 꼭 조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치과가 다 삼척에 돼 있고 한데 왜 조퇴를 내고 또 부모님께서 꼭 데리러 오시길래 여쭤보니까 다 강릉으로 가신다고. 강원도 내 소아과 병원 의원을 모두 합치면 약 50여 곳. 화천, 평창, 고성, 양양 4개 시군엔 소아과가 아예 없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준비하며 느낀 의료 공백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현장 체험 학습을 계획했었는데 평창을 계획을 했었어요. 네, 그때 크고 작은 사고들이 언제나 있으니까 야간에 이제 응급사고가 터지면 어쩌나 계획을 세웠는데 평창에서 강릉이 더 가까운데 그 저녁에 야간에 의료 서비스가 되는 곳이 원주밖에 없고 또는 이제 북부권은 이제 춘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놀랐어요. 왜냐면 강릉이니까 당연히 하나 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없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좀 당황해서 인제나 속초에 계신다 또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양양고속도로 타고 강원도 병원까지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원 영동 지역 아이들은 늦은 밤 아프기라도 한다면 약 2시간 거리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합니다. 영동 지역의 하나뿐인 상급 종합병원 강릉 아산병원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며 소아청소년과 응급진료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에선 소아과 진료가 힘든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 병원은 기능과 역할에 따라 의료체계상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나뉩니다. 기관의 유형은 진료의 범위, 시설 규모,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잘 운영될 거라 여겨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차 의료급여기관에 포함되는 소아과부터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소아과 전체 병원 의원은 총 3,302개. 그중 51.9%인 1,715개가 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의원급으로 한정하면 59%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입니다. 1차 의료 이용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의원급 소아과가 없는 지역은 무려 58곳. 시군구 단위의 소아과 의원이 1개만 있는 곳도 18곳이나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응급 환자 진료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시간, 연령, 증상에 제한 없이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단 35개 뿐이었습니다.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개소는 24시간 내내 소아응급 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321개 의료기관은 시간, 연령, 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소아과 대란부터 응급실 축소 운영 사태까지 이 모든 것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미달 사태와 연관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사실 한 10년 넘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많이 배출되지 못하고 있고요. 정원의 거의 3분의 1도 못 채우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 로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5명이 하던 일을 자기 혼자 떠맡게 되니까 그런 로딩 때문에도 이제 더 기피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과 수련 병원으로 승인된 종합병원은 전국에 70여 곳입니다. 매해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소아과 전공의 수는 200명가량. 그런데 2020년에서 23년까지 4년간 837명을 모집했는데 이 기간 들어온 인원은 340명 뿐입니다. 1년차에서 4년차 소아과 전공의 총 정원 중 41%만 확보된 것입니다. 의료소송 리스크, 낮은 진료비 등으로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나마 41% 수치도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서 충원율 55%를 확보해 얻은 결과입니다. 강원도는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 원주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 17명을 구했는데 단 4명이 충원됐습니다. 붕괴 직전인 지역 소아의료의 처참한 현실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더 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역에 남아있는 전공의 상당수가 의대를 졸업 후 수도권 병원으로 취업한다는 것. 필수 의료로 꼽히는 소아의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셈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지역 소아의료 공백,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까지.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만이 겪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 차례 몸살을 겪은 후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앞서 저출산 고령화를 겪었던 일본. 일본 역시 지역 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필수 의료과를 전공하려는 의대생도 줄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역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무엇이 일본의 의료 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1970년대 일본은 의대 체제를 바꾸며 각 현마다 1개 이상의 자치화 의대를 설치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 지역 의료 공백을 막아줄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낙후와 저조한 출산율에 지역 의대 지원율은 나날이 낮아졌습니다. 졸업생 대부분이 대도심으로 연수를 떠나고 연수가 끝난 후 지역으로 돌아오는 졸업생은 현저히 적었습니다. 산지가 많고 인구가 적은 전형적인 일본의 소도시 고치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4年から2011年のこのまず8年間の間、その8年間で、高知県の場合は、だいたい小児科医が毎年2人ずつは新しい人が生まれないとちょっと維持できにくい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最低2人ですよ。で先ほど言いました8年間の間に単純計算で 8×2 で16人必要なんですよ。この時は3人しか入ってないんですよ。でじゃあもう医療崩壊するだろうと思われると思うんですが 일본 정부는 의사수 증원만으론 해결책이 아님을 체감했습니다. 의료권 수준과 지역 시스템에 맞춰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도심이 아닌 지역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8년 지역 정원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지역 정원제는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생을 선발합니다. 고치현도 2008년부터 지역 정원제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どこもそうだと思いますけども、山間部、都市部から離れたところではですね、高齢化とともにやはり医療の確保が難しくなってきています。でそういった問題がですね、日本全国でやはり起こっておりますので、各都道府県の大学が募集枠っていうんですかね、大学の募集枠を設けて、そこで入学した人はですね、卒業後一定期間、医師不足地域で勤務するということを条件に、いわゆる
奨学金ですね、金銭的な補助をもらって入学できるというようなシステムになっています。 고치의대에 지역 정원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몇 차례에 걸쳐 인력 부족 병원에 실습을 갑니다. 고령화율이 41.2%에 달하는 고치현 서부 아키시. 아키 종합병원도 실습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지역 정원제로 입학하면 의대 재학 6년 동안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고치현의 경우 매월 15만 엔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수학과 산부인과 등 지원자가 적은 특정 전공에 한해 추가 장학금도 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셈입니다. 日本全国で82の医学部があります。でそのうちの71の医学部で地域枠が実施されています。で全体的な受け入れ定員としては2023年の時点で、1770人 5人に1人5、6人に1人はもう地域枠ですかね。これはもう県によってどこの県の地域枠かによって違いがあります。具体的にはその金額をいくらにするとか、金額を与えないっていう地域枠もあるんですよ。でただ基本的なところとしてはよく似ていて、で奨学金を受けた期間の 1.5 倍ぐらいの期間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いるところが多いですね。 학생들은 의대 6년의 기간 동안 실습을 통해 지역과 연대를 쌓고 이후 9년 동안 인력 부족 지역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의사로 일하게 됩니다. 2021년도 의대 졸업생 분석 결과 지역 정원제로 입학한 1,609명 중 95.3%인 1,534명이 지역 내 의료기관에 취업했습니다. 지역 정원제가 아닌 일반 입시로 입학했던 7,488명의 경우 38.4%에 해당하는 2,876명만 지역에 정착했고 절반이 넘는 4,081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치현에서 2008년부터 지역 정원제로 장학금을 받은 의대생은 총 219명. 그중 86%가 넘는 190명이 고치현에서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원제로 들어와 9년의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는다면 원금에 높은 이자까지 더해 상환해야 합니다. 義務を果たせば返さなくてよくなるということで、基本その金銭の貸借契約なので借りたら返すべきお金なんだけど、ちゃんと約束を果たせば返さなくてよくなると。そうじゃない場合はそうじゃない場合はお金払利子をつけてお金を払うので結構なお金になります。 장학금과 높은 이자를 모두 변제한다 해도 취업을 어렵게 만듭니다. そういうお金を返して辞めちゃった人を雇った病院っていうのは、そこの病院にはペナルティがあります。国がそこの臨床研修のために出しているお金をストップします。でそれから何人までその研修雇っていいよという定員をそこから減らすので、その病院にとってみるとすごくそういう人を辞める人を雇うっていうのは辞めた人を雇うっていうのはすごくリスキーなことなんですね。だから雇わないですね普通はね。 아키 종합병원에도 지역 정원제 제도로 졸업 후 근무 중인 졸업생이 있습니다. 8년째 소아과 담당의로 근무 중인 구하나 슌스케 선생님. 내년이면 의무 기간이 끝나지만 고치현에 정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あんまりこれから新たに県外出てとかも今のところは考えてないので、高知県でまた小児医療を支えれたらいいかなと思ってます。開業とかももちろん視野にも入れてもいますし、そういった面でなんか高知県でできることを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お子さんがやっぱ好きですし、やりがいとかもありますし、なんかこう治して元気になって帰っていく姿がすごいいいなと思ったので選びました。 의무 기간 동안 지역과 유대감을 형성하며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高知出身、高知生まれの人は
9年終わっても高知に残ることが自然な流れで多いのかなと思います。医師として9年10年働くとそこで人のつながりができてきますので特別な事情がない限りは高知に残るいわゆる大学の医局っていうところにつながりができた状態になりますので 고치현의 의료 체계는 여유롭진 않지만 공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소아과의 경우 24시간 응급진료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정원제 학생들이 앞으로 만들어낼 결과이기도 합니다. 今回実習してみてその人数が少ない中でどういうふうにその人員を割り当てるかみたいなところもすごく工夫していたので地域枠を設けることによってその学生が地域医療の実態を知る機会が増えるのでやっぱり地域枠は、地方の医療の発展に向けてとても大切だなと感じました。 일본의 지역 정원제는 매년 그 수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정착하게 하는데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필수 의료 시스템이 탄탄하게 구축되는 환경이 마련된 것입니다. 2012年から今年まで13年間の間で28人が小児科になってくれました。だからこの地域枠制度のおかげですね。今新しく新人で小児科に入ってくれる人たちはもうほぼこの地域枠の若者です。だからすごくこの地域枠のおかげで小児科はかなり復活してきてます。 도심과 지역 간의 의사수 불균형 문제는 유럽에서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중 독일은 몇 년 전부터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심각한 수준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30년에는 의사 수가 20%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Gerade am Montag noch eine Besprechung hier mit den Verantwortlichen des Kreises Viersen und den Kollegen von der Kassenärztlichen Vereinigung, um ein Modell zu suchen für eine Nachbarstadt hier, die Stadt Tönisvorst, etwa 8 oder 10 Kilometer von hier weg, wo das Durchschnittsalter der dort tätigen Hausärztinnen und Hausärzte bei 60 Jahren liegt. Sprich, die werden in den nächsten Jahren in den Ruhestand gehen. Der älteste dort tätige Kollege ist 84. Gott sei Dank arbeitet der noch. Und 대안책으로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외국인 병원 근로자들의 유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는 있었습니다.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의 의료 시스템과는 다르게 주치의로 여겨지는 가정의 중심의 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Der Hausarzt ist für alle da, von der Geburt bis zum Tod. Wenn ein Kinderarzt in der Nähe ist, dann gehen viele Familien zum Kinderarzt mit den Kindern. Aber wenn der Kinderarzt weit weg ist, dann gehen sie auch mit ihren Kindern zum Hausarzt. In Deutschland haben etwa 90% der Menschen einen festen Hausarzt. Immer wenn sie ein Gesundheitsproblem haben, gehen sie zu ihrem Hausarzt. Den kennen sie seit 2 Jahren, seit 10 Jahren, seit 30 Jahren, ein fester Hausarzt. Und ich glaube, das ist ein sehr gutes System, dass man einen festen ersten Ansprechpartner hat, mit dem man dann besprechen kann, kann ich das hier behandeln oder schickt er mich ins Krankenhaus oder schickt er mich zu einem Spezialisten. Und das müssen wir für die Bevölkerung leisten, dass jeder einen Hausarzt haben kann. 환자가 찾아오면 진료 결과에 따라 주치의는 처방을 내리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의에게 환자를 연결해 줍니다. 즉, 독일에서 공공의료를 지탱하는 과를 꼽자면 가정의학과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에선 가정의학과 병원 하나만 있어도 기본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의대생들에게 가정의학과는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Wir haben in Deutschland etwa 430.000 Ärztinnen und Ärzte, die berufstätig sind.
und etwa 170.000 Ärztinnen und Ärzte, die in der ambulanten Medizin arbeiten. Und wir haben in Deutschland etwa 100.000 Praxen von Ärzten in der ambulanten Medizin und davon sind etwa 20.000 Hausarztpraxen. Aber von den ungefähr 11.000 Studierenden in Deutschland im Jahr, die das Medizinstudium abschließen, wollen nur wenige Hausarzt werden. Die meisten wollen im Krankenhaus arbeiten oder, wenn sie sich niederlassen in der ambulanten Medizin, als Radiologe arbeiten oder als Kardiologe. Studierende, da wähle ich doch lieber ein kleines Fach, wo ich mehr verdiene, als ein breites Fach, wo ich nicht so viel verdiene. Man verdient auch als Hausarzt genug und auch als Kinderarzt genug, aber die anderen verdienen mehr. 가정의학과는 다른 과에 비해 소득이 적고 맞는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 벌어진 일입니다. 2018년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가장 먼저 지역의사 할당제를 도입했습니다. 독일의 지역의사 할당제의 최우선 목표는 가정의학 전공의 배출. 매년 의대 정원의 8%를 지역 정원제로 선발하는데 이 제도로 들어온 학생들은 내과, 외과 등 다른 전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졸업 후에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5만 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Es geht Folgendes. Wir haben in Nordrhein-Westfalen ja ein Gesundheitssystem, wo die Hausärzte, die wir auch Fachärzte für Allgemeinmedizin nennen, die Basisversorgung sicherstellen. Man braucht ungefähr auf 3.000 Einwohner einen Hausarzt, um die Bevölkerung gut zu versorgen. Diese Menschen brauchen wir flächendeckend in Nordrhein-Westfalen, in allen Städten, in allen Dörfern. Und es hat sich eben jetzt entwickelt, dass wir vor allem in den ländlichen Gebieten Probleme haben, dass junge Ärztinnen und Ärzte dahin gehen. Jetzt auf die Dörfer zwingen will, sondern ich will erreichen, dass Menschen, die sich Versorgung auf dem Land vorstellen können, einen Studienplatz bekommen. Und deswegen vergeben wir jedes Jahr in Nordrhein-Westfalen 180 Studienplätze an Menschen, die sich vorstellen können, nach ihrem Studium allgemeinärztliche, hausärztliche Versorgung in ländlichen Gebieten zu übernehmen. Und das ist das Ganze, was mit der Landarztquote gemeint ist. 물론 제도를 시행하기까지 반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사 할당제에 특별한 선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독일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선 한국의 수능과도 같은 아비투어에서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의대 학위 과정을 위한 시험도 통과해야 하고 적성 검사도 받게 됩니다. 지역의사 할당제 역시 동일하지만 보건 분야의 경력을 추가 점수로 인정했습니다. Umgekehrt ist es aber auch so, dass wir deswegen ja auch eine eigene Auswahlkriterien geschaffen haben. Und wir sehen bei den Menschen, die sich für diese Studienplätze interessieren, sehr viele etwas ältere Leute, also nicht die ganz jungen Abiturientinnen und Abiturienten. Es sind vielfach Menschen, die vorher schon einen Gesundheitsberuf gelernt haben, zum Beispiel Pflegefachkraft oder auch Physiotherapeut. Das heißt, die kennen das Gesundheitssystem und die eben den Wunsch haben, Medizin zu studieren und Versorgung zu machen. Und deswegen glaube ich, dass wir wirklich auch es erreicht haben, dass wir in der Regel Menschen gefunden haben, die auf dem Land arbeiten wollen. 지역의사 할당제 학생 선발에 대학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일은 없습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선발해 지역의사 할당제를 운영하는 대학에 학생들을 배정합니다. 뒷셀 대학교에 입학하는 420명의 의대생 중 35명이 주에서 배정한 학생입니다. 뒷셀 대학교 의과대학 5년차인 도미닉 다슈너 학생. 그는 보건 분야의 경력을 살려 지역의사 할당제로 선발되었습니다. Genau, ich habe eine Berufsausbildung im Rettungsdienst abgeschlossen und habe dort auch gearbeitet, quasi in der Notfallmedizin und hatte dort quasi den Gegenpart, also immer nur einen sehr kurzen Patientenkontakt. Und das war zwar auch sehr schön, aber im Großen und Ganzen wäre es ganz schön, wenn wir, wie gesagt, einen längeren Patientenkontakt haben, auch über Familien hinaus oder sowas. Und da habe ich schon die Einblicke, die ersten bekommen in den Beruf.
Das ist der große Vorteil, den man hat, dass man sich nicht mit allen anderen, weil die Studienplätze hier sehr, sehr rar sind, also es gibt da wenige von und zu viele Leute, die es machen wollen und deswegen bekommt man vom Land dann quasi den Studienplatz schon, bevor alle anderen einen haben. 입학 후엔 모든 것이 동일한 조건으로 졸업 기준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의학과는 소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질병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량이 훨씬 많습니다. Ja, also auch wir haben ja viele Praktika, die wir so machen müssen während des Studiums und da haben wir auch gemerkt, wenn wir in ländlicheren Regionen sind, dass dort die Versorgung sehr, sehr schlecht ist und wenig Ärzte gibt und die paar, die es gibt, dann sehr, sehr viele Patienten abfrühstücken müssen und sich um viele Patienten kümmern müssen und das ist natürlich sehr schwierig. Ja, also ich könnte mir gut vorstellen, selbstständig eine Praxis zu eröffnen und das in einem etwas ländlicheren Bereich, wo die Versorgung bis jetzt nicht so gewährleistet ist, um dort auch viele Patienten zu sehen und mich dort an einem schönen, etwas ländlicheren Ort niederzulassen, der jetzt nicht so urbanes Gebiet ist, nicht so städtisch bewachsen. 현재 독일 16개 주 중에서 10개 주가 지역의사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작 초기와 다르게 선발 인원의 3, 4배가 지원하며 경쟁률이 높아지고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nd Versorgung kann es eben nicht nur in Städten geben, sondern muss es eben auch in den ländlichen Regionen geben. Und deswegen ist das auch von der rechtlichen Frage her völlig klar, dass diese Landarztquote eine gute Idee ist. Und mittlerweile ist sie ja auch in fast allen anderen Bundesländern in Deutschland umgesetzt worden. Wir waren damals in Nordrhein-Westfalen die Ersten, die es gemacht haben. Aber alle anderen Bundesländer haben das auch gemacht. Wir vergeben in Nordrhein-Westfalen knapp 8%. 한국의 지자체 역시 지역민들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원주시는 원주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진료협약을 체결했는데요. 18세 이하 원주시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5시 반부터 11시까지 야간 진료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 내 기본시설 준비와 진료 인력 채용을 마치고 7월부터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를 운영한다 밝혔는데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원주권 내에 지역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원 중에 하나가 이제 소아과 야간 진료를 하는 곳이 이제 없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시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소아과 야간 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소아과 전문의 선생님을 새로 모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 좀 지연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1차에 이어 2차, 3차까지 공고를 낸 끝에 지원자 1명이 나타났으나 면접에서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필수 의료과 기피 현상에 따라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 어렵고 야간 근무라는 병원 운영 특성이 구인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7월로 예정되었던 개원일은 결국 미루어지고 9월이 돼서야 본격 운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침하면서 여기 가슴이 너무 많이 아파하고 배가 많이 아파해요. 기침할 때 배가 아프니 그냥 아프니? 평일 오후 5시 30분 공공심야병원의 진료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진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심야병원의 소아 전문의는 1명. 찾아오는 아이들을 다 봐주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8시가 넘어 병원을 찾은 부모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5시 반부터 진료가 되고 또 11시까지 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는데 오늘 또 환자가 또 많은지 마감이 또 됐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헛걸음한 거죠. 원주시에서 야간에 갈 수 있는 소아과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원주의료원 단 2곳뿐. 그렇다 보니 밀려드는 환자로 진료 마감 2-3시간 전에 접수가 끝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진료 시간을 확대하거나 의료진을 늘려야만 더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지역 의료 공백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인구 소멸 지역에는 지금 의료진이 소아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떠나고 있는데 특히 소아과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인원도 적음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 지역에는
더더욱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을 살펴보면은 소아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 특히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공의료 영역이 사실은 굉장히 적거든요. 양질의 공공의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수록 그러한 여건들을 나라에서 좀 그런 기틀을 잘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아과 전공의 부족과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은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지며 소아과 진료 환경의 총체적 붕괴라는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만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지만 지역 소아의료 공백이란 문제점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저출산, 소아과 의사 부족, 지역 의료 공백. 이 모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